안녕하십니까, 테드입니다. 2024년 11월 넷째 주 주말 삼성전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삼성전자의 차트를 먼저 보면은 올해 7월에 이제 88,000원 넘어가면서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했죠. 이게 이제 HBM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퍼지면서 주가가 뒤늦게 상승을 시작한 건데, 문제는 이 HBM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면서 그 주가가 하방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급락까지 나왔거든요. 그 이후 주가가 이제 5만 원까지 이탈을 해버렸죠. 4만 원대까지 보고 나서 이 자리에서 삼성에서 파격적인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공시를 낸 거죠. 덕분에 주가가 이틀 연속 상승 이후 지금은 좀 다시 여기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때 삼성전자가 급격하게 이 10조라는 규모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이 주가가 V자로 강한 반등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틀 상승 이후 오히려 힘이 빠지고 있으니까 지금 21선에도 제대로 안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얘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더구나 금액이 무려 10조짜리인데 10조의 자금이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왜 이 정도밖에 반등이 나오지 않는 게 이해도 안 되고 걱정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지금 자리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큰손들의 손바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볼 테니까요. 그리고 과거에도 있었던 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 당시에는 또 어떤 흐름으로 움직였는지, 그걸 알면 지금의 이제 이후의 미래의 모습까지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모두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서 발표하는 금액이 10조죠. 대규모 자사주 매입에 속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나와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AI 호황기 때 전혀 이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득을 못 보는 거냐? 자, 회사에서 따로 준비하고 있는 건 없는 건지, 자, 이게 주가가 크게 오를지 빠질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야 되거든요. 자, 삼성전자가 이번에 발표한 금액 10조 중에서 3조를 먼저 매입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소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 추가 매입을 통해서 주가를 부양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삼성전자가 이제 4만 원대까지 봤었잖아요. 자, 이 당시에 이 PBR을 보면은 삼성전자 PBR이 1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삼성전자가 2010년 이후로 PBR이 1 이후로 내려간 게 5번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이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자산들 있죠. 그거를 장부상의 가치로 전부 다 그냥 팔아버렸다고. 그러니까 공중분해시켰다고 했을 때 모인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주주분들한테 한 주당 얼마씩 준다고 하더라도 이 삼성전자의 주가보다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자산보다도 적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번 자사주 매입이 처음이 또 아닙니다. 2015년도에 한 번, 17년도에 한 번 진행을 했거든요. 그 당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파란 박스가 2015년도고 빨간 박스가 2017년도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15년도와 17년도의 움직임이 완전히 다르죠. 자, 2015년도에 진행했던 금액이 얼마냐면 11조 그리고 3천억 원을 진행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9조 3천억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2015년도에 진행한 금액이 2조가 더 많아요. 근데 움직임 보시면 2015년도에는 더 많은 금액, 무려 2조나 더 많은 금액을 자사주 매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힘을 못 씁니다. 근데 반대로 2017년도는 다르죠. 오히려 엄청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어요. 얘가 1월부터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2016년부터 알려졌다고 치면은 오히려 2015년도는 연말 가서 주가가 빠져버렸는데, 이 주가는 2017년도는 이때 대비 거의 2배 이상의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 근거, 그러니까 대체 이 두 구간이 무슨 차이였을까? 왜 더 큰 금액을 매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는 이 박스권도 벗어나지 못한 걸까요? 근본적인 원인, 실적 때문입니다. 자, 파란 박스 2015년도고요. 빨간 박스 2017년도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때 사업보고서 자료인데 11조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했던 2015년도의 실적 보세요. 14년도랑 비교해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회사가 성장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반대로 2017년도는 어떻습니까? 2016년도 대비 영업이익이 2배 조금 안 되게 늘었습니다. 매출액도 좀 크게 늘었죠. 자, 2015년도 대비해선 영업이익이 2배가 넘게 늘었어요. 이 때문에 똑같은 자사주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흐름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요. 그동안 삼성전자가 이 자사주 매입을 했을 때 효과를 보면은 주가를 급등시키는 요인이 아니었다. 오히려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못하게
하락을 제한하는 용도, 그런 목적이 강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조금만 성장성만 시장이 입증을 할 수 있으면요, 그때부터는 상승 랠리로 바뀌는 거거든요. 2015년도엔 그걸 못한 거죠. 실질적으로 데이터로도 나와 있고. 하지만 2017년도에는 그 부분에 성공을 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2배가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럼 지금 삼성전자가 기대할 성장 모멘텀이 뭐가 있을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공지능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HBM, 삼성전자가 HBM이 지금 약하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게, 원래 삼성전자가 HBM을 더 빨리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얘들이 그 성장성을 예측을 못 해가지고 손을 놨어요. 먼저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장악하지 못한 거죠. 하이닉스가 HBM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삼성전자는 먼저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D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애초에 HBM에 삼성전자가 더 먼저 개발을 했는데 연구 개발을 늘리지 않으니까 경쟁에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반도체 업계가 HBM이랑 D램 이렇게 두 개로 나뉘거든요. 삼성전자는 AI의 성장을 예측하지 못했고 기껏 연구 개발한 HBM에 이 손을 놓고 D램에 집중을 했다가 인공지능 호황기에 나홀로 수혜를 못 본 겁니다. TSMC, SK 하이닉스는 인공지능으로 파티를 연 거죠. 자, 특히 HBM3부터 3E까지 제대로 된 수혜를 얻지 못했던 삼성전자, 얘들이 뒤늦게 3E 납품을 노렸는데 결국에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얘들이 기술이 없는 게 아니죠. 먼저 개발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에요. 자, 삼성전자가 이번 중순에 주가가 전고점을 넘나했는데 8만 원대에서 쭉 급락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SK 하이닉스는 HBM3랑 3E까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면서 이제 실적이 입증이 되고, 그리고 HBM4까지도 납품을 한다고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HBM3E도 납품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원래는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납품 승인이 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언론에서도 말이 많았죠.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게 그 설계를 바꾸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설계를 바꿨거든요. 바꾸니까 그 성능 기준치가 다시 미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납품을 못한 거죠. 근데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삼성이 만든 게 못 써먹는다는 건 아닙니다. 기술력 분명히 있고요. 엔비디아 자체가 허들이 높아서 그래요. 자, AMD 있습니다. AMD. 이제 AMD도 그래픽 카드를 만들죠. 얘들도 그 점유율이 엔비디아랑 몇십 배가 차이 나서 그렇지 실제 3전에 HBM이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 HBM3도 지금 납품 못한다고 하면 HBM4가 가능히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엔비디아가 이번에 새로 출시하는 게 블랙엘이거든요. 이 블랙엘에 HBM4가 필요한데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블랙엘이 출시 예정일이 계속 밀리고 있어요. 지금 이미 1년 이상 지연이 됐고요. 지금 정확하게 언제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열이에요. 발열을 못 잡고 있어요. 발열을 잡아야 성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발열을 못 잡으니까 성능이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블랙엘을 통해서 HBM4 시장을 먼저 장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처럼 출시가 계속 미뤄짐에 따라 삼성이 얻고 있는 거는 기술을 따라갈 시간을 벌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HBM4에다가 목숨을 걸고 있는 거고, 이 대규모 R&D 단지까지 반입을 했으니까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게, 삼성은 HBM을 먼저 개발했다고 했죠. D램에 집중을 하다가 이 사단이 났다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 D램 시장이 지금 좀 반등이 나오려고 합니다. 시장이 지금 바닥을 쳤거든요. 근데 이게 돌아서려고 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HBM4 개발은 시간 문제죠. 시간. 근데 시간은 지금 벌었죠. 그러면은 HBM4 개발에 성공하고 D램 시장까지 반등이 나오면은 이 두 가지가 반도체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HBM과 그리고 D램이 동시에 반등이 나오면서 실적 전망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이닉스 오를 때 못 올랐던 거 그 이상으로 올라가겠죠. 지금 차트 보시면 이제 바닥 잡은 거예요. 이거 10조 자사주 매입한다고 하는데 왜 이 두 개밖에 안 올라? 그리고 왜 힘이 없냐? 이렇게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오히려 여기에서 이 성장성을 좀 생각을 하시고 그 뒤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제가 아까 전에 2015년도와 17년도를 비교한 차트 보셨죠? 자,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 자체가 2010년도 이후로 5번밖에 없던 역대급 저점이었던 상황입니다. 국장 탈출 지능순이다, 뭐 삼성전자는 뭐 바닥간다, 이렇게 말이 많지만 비아냥거림도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는 같이 욕하고 비아냥거리기보다는 그 기회를 잡아야 되거든요. 실제로 지금 기관이 대량 매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펀드 매니저들이 있어서 얘기 들리는 게 있는데, 보면은 다 삼성전자 바닥 잡는 것만 노리고 있어요. 자, 산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기타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고 그래야 버티고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10만 전자 무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상까지 노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고, 자, 우선 지금 추세 자체가 여러분들 절대 깨진 게 아니에요. 추세 좋습니다. 그 외에 산업적인 부분이나 기타 중요한 소식 추가로 파악될 경우에 제가 또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면서 보완해 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내년 초에 이 이재용 회장 공판하면서 내년 초 항소 결과 나오죠. 그것까지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기대할 게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그 항소까지 끝나게 되면은 상당한 소식들, 충분히 여러분들 만족할 만한 소식들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면서 혹시나 추가적인 변수 발생하면은 그때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